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발표를 맡은 1조 김민주입니다. 발표는 서론, 본론, 결론, 조사소감, 참고문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건강권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집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누리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할 의무가 정부에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함에 따라 요즘 현 정부의 장애인을 위한 대책의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장애인은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언제든지 감염되기 쉽습니다. 특히 자신의 상황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발달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예방 및 지원 대책으로 인해 전염병 유행 시 감염에 대한 불안과 소외에 대한 상실감 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한참인 올해 6월에서야 보건복지부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에 올 초에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재난 취약인 장애인 계층의 피해와 현황 문제를 우리 모두가 민감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실태를 알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코로나19 대응 문제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게 되면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자가격리 등 국민이 안전하게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생겼지만 장애인들에게 맞춰진 대응 방안이 올해 6월까지는 매뉴얼조차 나오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청각 장애인들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과정 내 의사소통이 어려워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으며 휠체어 사용자와 관련한 지침 역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초기 대응이 상당히 늦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돌봄 및 자립 문제입니다. 장애인은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 비장애인보다 받는 피해가 큽니다. 먼저 장애인 돌봄 문제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대면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여자의 측면에서도 직접 대면 서비스가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복지 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직접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결과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계층의 돌봄 공백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증 장애인의 활동 지원사가 접촉자 혹은 확인자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나 장애인이 접촉자 또는 확진자가 되어 격리되어야 할 때 장애인은 활동 지원사 없이 스스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때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자립 문제입니다. 중증 장애인에게는 바이러스 자체보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이전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단체시설 등을 이용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외출이 자제되었고 복지시설도 휴관되면서 대부분이 집 안에서만 지내게 되어 기존의 일상생활 루틴이 깨지며 생활 패턴에서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립 문제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고립으로 인해 발달 장애인과 부모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달 장애인의 87.8%는 정도와 유형의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스트레스를 도전적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면서 발달장애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비장애 학생과 다르게 발달장애 학생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고 계획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이 모든 게 깨지면서 학부모들에게 오롯이 보육의 책임이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문제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비장애인을 우선시한 정책으로 장애인은 또 다른 차별로 인해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및 사망자 실태와 관련하여 더욱더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지원 정책 정보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시설화 문제입니다. 집단 수용시설의 집단 감염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인원을 한 곳에 수용하는 요양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은 집단 수용시설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집단 수용시설 집단 감염 소식이 들려오자 정부는 이런 집단 감염의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정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집단 수용시설을 1인 1실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006년 채택된 UN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UN 장애인 권리 협약 비준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UN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과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탈시설화 정책을 펼쳐 장애인의 자립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은 명백히 UN 장애인 권리 협약을 위반하는 정책이며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 방안은 장애인의 시설화를 불러와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탈시설화 정책을 연구해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원격 수업의 확대 문제입니다. 정부는 코로나가 급격히 퍼지던 지난 2월 학교의 개학을 연기하고 원격 수업을 확대하는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3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학사 운영 및 지원 방안을 발표하여 추가 개학 연기를 결정하고 원격 수업을 권고하는 등 추가적인 지침을 발표하였지만 이런 지침을 통해 실시된 원격 수업에서 수어 통역이 원활하지 않은 점과 자막 오류 문제 등 보완이 필요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장애인은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취약하므로 원격 수업 자체가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표 1에 의하면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비장애인의 7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초에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낮아 원격 수업으로 인한 수업 방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학습 격차를 벌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원격 수업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도 취약합니다.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78.3%, 비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91.8%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인터넷 이용률이 현저히 낮았으며 컴퓨터 보유율은 전체 국민이 83.2%로 나타났지만 장애인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5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보유율 또한 장애인은 76.8%로 비장애인의 92.2%보다 낮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장애인이 원격 수업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원격 수업을 시행하였지만 이러한 대책들로 인해 장애인들이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새로운 문제점이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대책 및 대안입니다. 장애인의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장애인 유형별 맞춤 대응체계 개선,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1인 프로그램 시행,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운동기구 설치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유형별 맞춤 대응체계 개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유형별 특수 맞춤 대응책을 제시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주요 취약계층별로
장애인의 고려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응체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대응책을 제시했지만 현실적으로 1인 가구에서는 건강과 안전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무의미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1인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센터나 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방식 대신 비대면 방식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1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시행하되 수어 및 수어 통역 지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장애인이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운동기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공원이나 놀이터를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운동기구나 운동경로가 존재합니다. 재활시설의 휴관으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운동기구나 운동경로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공원이나 놀이터에 설치하는 등에 대한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장애인 돌봄 및 자립 문제에 대응 방안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들 수 있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강화 정책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늘어나는 장애인 가족 돌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단계적으로 장애인 이용시설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영이 재개되는 이용시설은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입니다. 다만 휴관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전원에게 긴급 돌봄 수요를 조사하고 의무적으로 안부 확인을 하는 등 긴급 돌봄 강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월 20시간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방학 동안 한시적으로 추가 제공하며 발달장애 자녀 부모 상담 바우처는 이용기간을 종전 1개월에서 12개월로 특별 연장하고 비대면 상담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역사회 내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례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며 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 지원사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사회서비스원이나 시, 군구, 장애인 민관협의체를 통한 서비스 연계를 독려하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에 만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 장애인입니다.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 한도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 방문 서비스입니다. 서울시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전문기관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최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방문 및 입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돌봄 서비스를 맡아온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시 방문을 통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정책으로는 탈시설화와 원격 수업 확대 방안 재정비를 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부는 코로나19의 대응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1인 1실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UN 장애인 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1인 1실 기능 보강 추경 예산을 장애인 탈시설 긴급 예산으로 편성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원격 수업 확대 방안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020 교육부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현장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실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원격 교육의 기능을 강화시켜 미래교육 혁신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원격 수업을 활용하는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해서 원격 교육으로 인한 장애인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필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원격 교육으로 인한 장애인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 수업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고 장애인을 위한 교육 플랫폼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 기기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에게 균등한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사 소감과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1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